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부터 제가 좀 오늘 잠이 깨가지고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마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사실 가장 슬픈 선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 미국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도 두 후보가 특별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미국의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해하고 속상해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결과는 우리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제가 비디오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한번 보고 또 계속 이어갈게요. 여러분, 구글에다가 우선 Presidential Election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미국은 워낙 땅이 넓어서 단순히 이제 인구수로 하는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50개 주가 다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는 이제 인구 대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20, 그리고 남아있는 네바다는 6 돼 있죠. 여기 위에 보시면 6 electoral vote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electoral votes를 나중에 합산해가지고 이제 누가 점수를 더 가져갔느냐에 따라서 이제 총 538점이니까 먼저 207점을 270이에요. 270.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그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메일인 그 발럿이라고 그 우편으로 그 할 수 있는 초이스가 있거든요. 이제 우편으로 투표를 한 걸 이제 세알리는데 좀 평소보다 이제 그 양이 많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당장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누가 이길지도 너무 박빙이라서 생각 외로 뭐 우리가 사전 투표에서는 조 바이든이 좀 훨씬 앞설 거라고 생각했는데 플로리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게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었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박빙이고 마지막까지도 아마 긴장을 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이렇게 진하게 파란색이 돼 있는 건 이미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조 바이든 쪽입니다. 그 민주당 쪽, 빨간색은 이제 트럼프 쪽, 공화당 쪽이죠. 미국은 좀 비정상적으로 두 정당이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이렇게 다른 정당들도 있어요. 여기 녹색 파티 하워이 호킨스, 저도 이분하고 연락 주고 받았는데 이분이 그나마 이제 제3당에서 그 전국 규모로 가장 이렇게 투표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선거 투표 용지에 이제 이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또 전국 다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 투표 용지에 이름을 올리는 과정이 또 서명을 몇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작은 정당들은 굉장히 그 과정부터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Libertarian Party, Green Party 이렇게 있긴 있는데 굉장히 약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주는 보면은 또 굉장히 그런 작은 정당이 많이 올려져 있는 데도 있어요. 이런데 그 버니 샌더스가 이제 거주하는 그 볼몬트 어디로 찾아야 되나? 그런 주에 가면은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이네요. 그런 주에 가면은 또 엄청 길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3당이 있지만 그 제대로 발의를 못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발의를 하려고 하면은 이 두 당들이 힘을 합쳐서 또 법을 바꾼답니다. 더 어렵게 막는 거죠. 그래서 그 제3의 정당이 그 원내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힘들고 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또 TV 미디어에서도 초청을 안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뭐 저번에 보셨지만 대통령 후보 토론회 초청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리노이 봅시다. 일리노이 보면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파티가 있잖아요. 그렇죠? Party for Socialism and Liberation, American Solidarity Party, Green Party, Libertarian Party 다 있는데도 굉장히 그 존재감이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두 정당이 독점을 하는 체제를 이 두 당이 거의 그 서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이 잘 되는 거겠죠.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민주적인 승자 독식제의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는 주가 대다수고, 물론 조금 더 이제 버몬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나은 이제 그런 선거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나 랭 초이스 보딩이라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 주도 있어요.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이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비민주적인 선거제도 때문에 이 두 정당이 독점하는 상황이 나아지질 않는 거죠. 이제 스웨덴이나 북유럽이나 이제 많은 좀 민주국가들처럼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꾼다면 미국에도 이제 제3의 정당들이 원내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리고 더 많은 젊은이들, 더 많은 여성들이 미국 정치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다시 미국 선거로 보면 네바다가 지금 막상막하예요. 그쵸? 8천 뭐 조금 이렇게 넘게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미시건이 또 16 electoral votes잖아요. 점수가 꽤 높죠.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박빙입니다. 그쵸? 한 5만 6만 이렇게 차이 나나요? 그래서 아직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거의 다 끝났네요. 99%가 이제 끝났다 보니까 이대로 그냥 간다면 조 바이든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가 조 바이든으로 넘어가면 그 트럼프가 이 세 개를 다 이긴다고 해도 지금 이 분홍색이 트럼프 쪽에 유리하고 있고, 하늘색이 지금 아직 안 끝난 상황인데 지금 조 바이든 쪽이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 세 개를 트럼프가, 제가 계산을 다 해봤어요. 하도 궁금해가지고 새벽에 막 4시에 잠을 깨가지고 이 세 개를 다 가져간다고 해도 이 미시간을 갖고 가야지 270점이 되거든요. 근데 미시간이 조 바이든한테 넘어가면 네바다를 갖고 오고 알래스카를 갖고 온다고 해도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쪽에서는 미시건을 가지고 오고 이 세 개를 다 가지고 와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미시건이 보니까 다시 또 업데이트가 됐네요. 99%라고 하는데, 미시건이 이제 조 바이든으로 넘어가면 만약에 네바다가 이제 예정대로 이제 조 바이든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조 바이든이 이기는 게 아닌가요? 다시 계산해 볼까요? 16하고 지금 6이잖아요. 그러면은 22가 되는 거죠. 22가 되면 딱 270점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 네바다는 이게 좀 박빙이라서 사실 이것도 좀 더 기다려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75%밖에 지금 개표가 안 돼서, 일단 미시건이 이긴다고 해서 바로 조 바이든 또 되는 건 아니네요. 참 이게 며칠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게 보시면 86% 차이가 좀 있으니까 이건 안전하다고 본다고 하면 이제 노스캐롤라인 94%죠. 뭐 요것도 가능하면 될 수도 있겠네요. 조지아도 96%.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이제 안정적으로 도널드 트럼프한테 가고, 미시건이 도널드 트럼프한테 가야 되고, 조 바이든은 이제 네바다를 가지고 가고 그 미시건을 갖고 가게 되면 이제 조 바이든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시건이 지금 가장 중요한 또 그
그 주가 됐네요.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큰 임팩트가 없는 것 같고, 이거는 뭐 도널드 트럼프 쪽이 가져갈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러면 네, 이렇게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 근데 지금은 사실 어느 쪽이 이겼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박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거의 막바지 다다를 상황에서 이제 보고를 드렸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 나옵니다. 사실 이 미국 대통령 이번에 선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왜 이렇게 인물이 없냐? 그 넓은 미국에 정말 초이스가 이 2개밖에 없냐라고 이제 많은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대부분의 미국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인종이 틀리고 국가가 틀린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건 건강하게 사는 거,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병원 가서 치료받고, 그리고 깨끗한 환경,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지속 가능한 그런 우리 자녀들 대대로 이렇게 잘 지켜지는 그런 환경,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그렇죠. 안락한 주거, 집은 기본이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문제인데 안락한 주거권을 가지고 있고, 공정한 기회, 교육의 기회라든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공정한 기회, 그리고 평등한 사회, 노예 이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생계 걱정 없이, 이런 것들이 다 전 세계 어디나 사람이라면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정당이 소수 이익 집단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에 좀 관심 있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제 소수 이익 집단의 이 두 정당이 다 꼭두각시 같은 노릇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 트럼프가 인기가 끌었던 게 자기는 어 이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런 부정부패를 다 물리치겠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적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청산하겠다, 적폐 청산을 하겠다 해서 인기를 끌었는데, 뭐 지금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데도 특별히 그렇게 뭐 성과는 없습니다. 아쉽죠?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다시 조 바이든 같은 그런 전형적인 또 믿지 못할 정치인으로 돌아가는 것도 초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초이스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둘 중에 한 명을 뽑을 수밖에 없는, lesser of two evils라고 들어봤죠. 둘 다 너무 싫은데 덜 나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선거이고요. 저번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버니 샌더스가 나왔으면 상황이 또 틀려졌을 텐데요. 저는 버니 샌더스 서포터였기 때문에 또 더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상황이 틀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두 정치계 쪽에 이제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서 미국에는 그 뇌물을 주는 게, 그거 자체도 합법화해서, 또 그 도널드 레이건 시절에 슈퍼팩이라는 그 법을 만들어서 무제한으로 정치에 쏟아부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제일 많은 돈을 기부하는 업계가 제약회사, 큰 제약회사죠. 그 다음에 보험회사. 그래서 미국에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그 공공보험이, 조 바이든도 반대하고 트럼프도 반대하는 대부분의 어떤 그 미국의, 이번에 심지어 팍스에서 설문조사한 걸 보니까 70% 이상의 미국인이 국민건강보험,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그런 보험을 원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후보자는 그거를 반대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슬픈 상황이 된 거죠. 그 정도로 지금 미국에는 정치가 엉망입니다. 군수 방위 산업체,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야지 돈을 버는, 그쵸? 총기를 덜 규제할수록 총기가 많이 팔려서, 그것 또한 총기 규제를 원하는 대중들의 뜻과는 반대되는 거죠. 그리고 약값이 너무 막
같은 캐나다보다 뭐 10배 뭐 수십 배가 높은 그런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된다면 약값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제약회사 보험회사가 이제 맡고 있는 것이고요. 월스트리트 금융회사가 이제 예전 2008년도 금융 사태가 생기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굉장히 강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치 양쪽 다 월스트리트 금융 회사에서 돈을 많이 기부를 받고 또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대 있게 하지 못하고 또 예전에 2008년도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국민들 세금을 엄청 써서 그 회사들을 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뭐 오바마 인기가 툭 떨어졌었죠. 수백만 명의 그런 미국인들이 노숙자가 되고 집을 잃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계는 월스트리트에서 살리는데 급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석 연료 산업,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가 계속 이제 억제되고 있고 뭐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좀 그런 과정에서 많은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산업체에서 정치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주 오래됐거든요, 역사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 5개 어깨뿐만 아니라 이렇게 감옥 그 산업이라든지 감옥도 이제 공공 감옥이 아니라 private prison 산업이라는 게 미국에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아시게 되면 참 정말 놀라실 텐데 그런 식으로 하는 이제 이런 소수이익 집단들이 두 양쪽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양쪽 다 돈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이 아주 몇 명을 빼고는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고 두 양당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 꼭두각시 밑에 이 또 정치인들이 사람들을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제 세뇌가 돼서 이제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이런 두 당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런 그 뇌물을 주는 문화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로비스트라는 직업의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공공연하게 뇌물이 일어나고 있고 대중들하고 반대되고 있는 그런 정치 상황을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초점을 하지 못하고 이제 대중들은 서로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좌파, 우파 이렇게 진영 싸움. 그리고 너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아니면 뭐 다른 인종을 탓한다든지 이제 트럼프 덕분에 그쵸? 다른 인종을 탓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민자를 탓하거나 소수 이민자를 탓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끼리 분열을 시키는 거죠. 그래야 국민들끼리 분열이 돼야 정말 문제인 이 두 당이 독점하고 있는 체제, 양당 독점 체제, political duopoly라 그러죠. 그리고 이 소수 이익 집단들이 뇌물을 먹여서 이 두 당을 조정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거든요. 왜냐면 우리끼리 싸우느라 너무 바쁘니까. 근데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정말 엄청난 역할을 했고요. 젊은이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의 혐오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버니 샌더스가 연설할 때 항상 그분이 이제 민주당 경선에 원래 무소속인데 이제 민주당에 들어가서 경선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조 바이든한테 이제 조 바이든하고 하다가 또 그걸 얘기하자면 깁니다. 다음에 제가 방송을 하나 만들게요.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뭐 락스타보다도 더 인기를 끌 만큼 미국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인기 있었던 정치인 버니 샌더스가 많은 젊은이들, 미국인들을 대중들을 깨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정당, 정말 이 뇌물을 받지 않고 슈퍼팩이라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합법화했던 그런 뇌물을 받지 않고 이제 버니 샌더스가 그렇게 해서 인기를 끌게 된 거거든요. 회사에는 돈을 받지 않고 1인당 뭐 정말 평균 만 얼마, 2만 원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서 더 많은 금액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에 돈을 받지 않아도 이길 그 돈을 많이 기부금을 모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인 또
굉장히 드문 정치인이 버니 샌더스였고, 그분이 아쉽게도 지금 연세가 너무 많지만 이제 그분을 통해서 정치에 눈을 뜬 많은 젊은이들이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당, 정말 이 두 거대 양당은 대중들을 위한 정당이 이제 아니니까 새로운 정당 쪽으로 이제 새로운 정당이 또 생기기도 했고요. 앞으로는 조금 미국도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결과가 나오면 제가 또 방송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